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역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전 역학에 대한 내용인데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천천히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름 그 부분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배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물체의 관성에 대한 거예요. 관성이 뭘까? 예전에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야. 쉽게 얘기해서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고 그래.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그래. 그걸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다면 관성이 크다라는 말은 뭐가 크다라는 말과 똑같냐면은 질량이 크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이랑 예시를 들어가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관성이라는 것은 정지하려는 물체가, 정지 상태의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상태를 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게 되려고? 계속 움직인다. 이거는 50점짜리예요. 100점짜리는 뭘까? 계속 등속, 같은 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안 가했을 때 원래 그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 관성이 크려면 질량이 커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관성 현상 뭐 있을까? 이런 게 있겠지. 이불을 털어요. 이불을 손으로 털어요. 또는 옷을, 빨래를 털 때 이렇게 털어요. 이건 관성이랑 무슨 상관일까? 이불이 있을 때 이불을 쳐요. 그러면 손 때문에 이불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뭐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 먼지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 관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관성에 의한 현상이 맞습니다. 얘는 뭘까? 유리잔 위에 종이 카드가 있고 그 위에 동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빠르게 카드를 탁 하고 치면은 카드는 맞았기 때문에 날아가지만 동전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밑에 카드가 사라지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유리잔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관성에 의한 현상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망치의 자루와 머리 부분이 떨어져 있을 때 얘들을 갖다 댄 다음에 자루만 바닥에다 대고 쿵쿵쿵 치면은 관성 때문에 머리가 툭툭툭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와 자루가 분리가 됐을 때 자루를 잡고 땅바닥을 치면 자루 속으로 머리가 툭툭툭 들어가는 관성에 의한 현상입니다. 얘는 뭘까? 걸어가다가 돌을 쳤어. 돌을 밟았어. 돌에 걸렸어. 그러면은 다리는 멈추는데 몸은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등속 직선 운동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몸 전체가 앞으로 가다가 발이 걸렸어. 발은 걸려서 정지가 됐는데 나머지는 등속 직선 운동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가 넘어져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삽으로 흙을 퍼서 쭉 밀게 되면은 삽은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정지하지만 삽 위에 있던 흙은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돼서 흙이 멀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실에 추가 매달려 있고 그 밑에 또 실이 있어요. 자, 이런 다음에 잡아당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왼쪽은 어떻게 잡아당겼냐면은 빠르게 잡아당긴 거야. 써줄게요. 왼쪽은 빠르게 잡아당긴 거야. 빠르게 잡아당겼더니 추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정지 상태였는데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 밑에 줄이 끊어진 거예요. 오른쪽은 어때?
줄을 천천히 잡아당긴 거야. 천천히 잡아당겼더니 추도 같이 스르르르 잡아당겨 오면서 잡아당기는 힘과 추의 무게가 더해져서 위에 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잡아당기면 아랫줄이 끊어지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추의 위에 줄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뭘까? 얘는 지진계예요. 지진계. 자, 기록되는 종이이고 요거는 추입니다. 무거운 추예요. 자,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가 흔들릴까? 추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겠지? 땡. 뭐가 흔들려? 바닥에 붙어 있는 판이 흔들려. 종이가 흔들려. 종이가 흔들려. 그럼 추는 어떻게 될까? 흔들리는 거랑 상관없이 관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는 거야? 추가 흔들려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흔들려서 기록이 되는 거야? 종이가 흔들려서. 종이가 흔들려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뭐도 있을까?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볼일 보다가 휴지 끊을 때 두 손으로 끊기도 하지만 한 손으로 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 끊어질까? 천천히? 아니지. 어떻게 하면은 끊어지지? 빠르게 톡 하면은 두루마리 휴지는 그대로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빠르게 훅 잡아당기면은 톡 하고 끊어져요.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걱정하면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루마리 휴지가 스르르 풀려버리지. 관성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움직이면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법칙을 뉴턴이란 사람은 1법칙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앞에 배웠던 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지한 물체는 계속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 운동한다? 아니라고 그랬지. 뭐라고 했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해되겠지? 등속이 뭘까? 같은 속도. 직선이 뭐야? 일직선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공을 던졌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공은 계속 날아가는 거지. 언제까지? 무한히. 어떻게 날아가? 같은 속도로 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지. 뭐가 없으면? 중력이 없으면. 그런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던지면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체 운동의 특징이에요. 자, 관성의 법칙 배웠어. 물체가 무거우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거꾸로 관성이 크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말이야? 질량이 크다는 말이야.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는 말이야.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바닷가에 여러분들이 놀러 갔어. 애인이랑 놀러 갔어. 상상해봐. 상상은 잘 안 되겠지만 애인이랑 바닷가에 놀러 갔어. 바다 와 이쁘다 하고 애인이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여러분들이 장난기가 돋아서 바다에 빠뜨려 보고 싶은 생각에 밀었어. 훅 밀었는데 애인이 툭 밀었는데 훅 날아갔어. 이 말은 뭐야? 관성이 작은 거야. 즉 질량이 어떤 거야? 작은 거야. 애인을 탁 밀었는데 훅 날아가 버렸어. 이 말은 질량이 작다는 소리야. 그랬는데 밀었는데 애인이 뭐? 이러고 쳐다봐. 이 말은 뭐야? 애인의 질량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굳이 체중계 올라가 봐 할 필요 없이 애인의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수법이지. 적용하든 말든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건데 우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고 생각해 보세요. 밀었는데 훅 날아가면 질량이 작다, 관성이 작다. 훅 밀었는데 안 움직인다, 끄떡도 안 한다, 관성이 크다, 질량이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관성의 법칙.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뭐가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자, 다음입니다. 물체의 성질. 가만히 있는 물체는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으로만 나타내기 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물리량을 제시를 했냐면 운동량이라는 양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운동량이 뭘까? 내가 물체를 집어 던졌는데 맞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또는 내가 돌을 벽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그 맞은 벽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를 수식적으로 나타낸 거야. 말만 들으면 어렵겠지? 직접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걸 집어 던지면 벽이 무너질까? 어떤 물체를 집어 던지면? 질량이 커야 되겠지. 1kg짜리 집어 던지는 것보다 10kg짜리 집어 던지면 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지. 또 어떻게 집어 던지면 벽이 무너질까? 빨리 던져야지. 천천히 던지는 것보다 빠르게 1m/s보다 10m/s로 빠르게 집어 던지면은 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집어 던지는 그 물체가 가지는 파괴력이 크냐, 이거는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양은 움직이는 물체가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품고 있느냐를 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예요. 자, 그러면은 운동량의 크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뭐와 뭐가 연관이 돼 있을까? 그렇지. 질량이 어떠면 운동량이 크다? 클수록. 속력이 어떨수록?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력으로 운동량의 크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만 이해하면 돼. 조금 있다가 직접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량이 크게 물체를 던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무거운 물체를 집어 던지면 돼. 속력이 같을 때는 무거운 볼링공을 굴리면은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이 커. 또는 질량이 같을 때는 어떻게 던지면은 훨씬 더 파괴적으로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가 있어? 빠르게 던질수록, 그리고 질량이 크면 큰 볼링공을 굴릴수록 볼링핀이 파괴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 운동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무거운 걸로 볼링 치는데 빠르게 하는데 왜 잘 안 쓰러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래요. 잘만 하면은 무거울수록 좋아. 손에 힘만 있으면 무거운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빠르게 굴리면 굴릴수록 좋아. 근데 힘이 딸리고 기술이 딸려서 그런 거지, 힘과 기술만 있다면은 무겁고 빠르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 운동량을 P라고 얘기를 해요. 파워의 약자. 물체의 질량은 뭘까? M.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쓸까? V, velocity, 속력. 단위는 어떻게 쓰지? 미터 per second라고 써요. 그럼 운동량의 크기 구하는 공식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겨서 쓰면 어떻게 되겠다? P는 운동량은 M 곱하기 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선생님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팁을 주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MVP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닭살 돋아요. 원래 이럴수록 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고? MVP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즉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는 MVP로 나타납니다.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 얘가 킬로그램이고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이니까 어떻게 할까? 둘이 합치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따라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예요. 운동량의 단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만 풀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운동량과 관성의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0초일 때 2kg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었지? P, MVP. 질량은 얼마예요? 2kg 곱하기 속력은 얼마지? 5m/s. 따라서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 10kg 곱하기 m/s. 따라서 운동량은 10kg 곱하기 m/s. 어렵지 않지? 운동량 구하는 거 그냥 MVP만 기억하시면 돼요. MVP 선생님 식 외우기 싫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었지. 공의 운동량이 커지려면은 더 파괴적으로 벽을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거운 질량이 큰 공을 던지고 또는 어떻게 던져야 돼? 빠르게 던져야지 파괴적인 공이 된다고 했었지. 운동량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바로 밑에요. 똑같은 문제의 바로 밑에요. 그렇다면은 10kg/m인 이 운동량을 가지는 물체에다가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무 힘도 주어지지 않아. 그럼 무슨 법칙을 생각하면 좋다? 힘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 관성의 법칙을 기억하라고 그랬었지. 뭐야? 정지한 물체는 정지,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물체에 힘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아무 힘도 주어지지 않아. 이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처음 속력이 5m/s니까 나중에도 속력이 얼마가 될까? 5m/s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처음에 5m/s였는데 나중에도 5m/s야. 그럼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계속 5m/s. 무슨 법칙 때문에? 관성의 법칙.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아우 선생님 지겨울 정도로 계속 얘기하시네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 물체에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일까? 운동량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어? MVP. 따라서 아무 힘도 안 주어졌으니까 이 물체의 질량 변해? 안 변해. 원래 질량 2kg. 속력 변했어? 안 변한다고 했잖아. 관성의 법칙 때문에. 얼마야? 5m/s. 따라서 운동량은 얼마가 됐어? 10kg/m가 됐어. 결국 운동량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즉,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물체의 속력, 물체의 운동량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뭐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만 오늘 기억해도 성공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속력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속력과 관계된 운동량 변해? 안 변해. 다시 한번 더.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힘이 0일 때, F가 0일 때, 폴스가 0일 때 물체의 속력과 운동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대로다.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물체의 운동량과 속력을 변화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체의 속력도 변화시키고 싶고 물체의 운동량도 변화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 나왔지.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변하지 않는다면은 뭐를 해야지만 속력과 운동량이 변한다는 소리야. 그렇지. 물체의 힘을 가한다. 또는 물체에 힘을 준다. 그래야지만 물체의 속력과 운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한 번만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으로 넘어왔어요. 다시 똑같이. 자, 얘 질량이 얼마라고? 2kg이라고. 속력이 5m/s예요. 근데 힘을 안 주면, 여기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얘 질량은 얼마? 2kg. 얘 속력은 얼마? 5m/s. 따라서 운동량은 얘 얼마? MVP 10kg m/s. 시간이 한참 지나도 얘 속력 얼마? 5m/s. 얘 운동량 얼마? 나도 10kg m/s.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뭐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얘를 좀 더 빠르게 달리게 하고 싶어. 또는 얘를 좀 더 느리게 달리게 하고 싶어. 운동량을 변화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힘을 줘야 된다고.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겠니? 다시 한 번 더.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물체든지 간에 속력과 운동량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적던지 기억을 하세요. 복습하면 제일 좋지만 이번 해봐서 알잖아. 너희들 시험 봐서 알잖아. 복습했니? 복습 안 했으면 조금 지금이라도 기억하세요. 제발 좀 복습하면 제일 좋지만. 다시 한 번 더.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속도도 변하지 않고 운동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 체크 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체크예요. 관성과 운동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승용차보다 질량이 큰 버스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멈추기 쉽다. 뭐랑 관련된 거야? 관성의 법칙이지. 관성의 법칙은 뭐야? 그대로 있으려는 성질. 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어떻다고 그랬어? 크다고 했어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그러니까 뭐야? 승용차보다는 큰 버스가 멈추게, 관성을 잃어버리게끔 멈추게 하기가 더 쉽다? 아니지, 더 어렵다죠. 두 번째, 볼링공의 질량이 크고 속력이 빠를수록, 질량이 크고 속력이 빠를수록 볼링공의 운동량은
크다. 맞죠? 뭐야? MVP죠. 따라서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달리던 자동차가 멈추면 운동량은 0이 된다. 운동량 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어? MVP라고 했었지? 여기서 뭐가 0이 되면? V가 0이 되면 당연히 뭘 곱하든지 간에 P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얘는 맞아요. 따라서 X, O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도 V는 뭘까? 라는 거예요. 자, 속도, 속력은 뭘까? 시간 동안에 간 거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빠르기예요. 빠르기. 1초 동안 얼마나 갔느냐? 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둘 다 운동을 해요. 어떻게 갔냐면은 A라는 사람이 5m를 갔어요. B라는 사람도 5m를 갔어요. 누가 멀리 갔어요? 똑같이 갔어요. 간 거리, 이동한 거리, 어려운 말로 변위라고 그래요. 변위는 A도 5m 갔고 B도 몇 미터 갔어? 5m 갔어. 그럼 둘 다 똑같이 빠르게 간 걸까? 누가 더 빠르게 간 걸까?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몇 초가 걸렸는지 보면 되지. A라는 사람은 천천히 5초가 걸렸어요. 세컨드. 걸린 시간. B라는 사람은 급하게 갔어. 1초 만에 갔어. 그럼 누가 빨라요? B가 빠르지. B가 빠른데 몇 배 빨라? 5배 빠르지. 오, 어떻게 알았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지. 어떻게 계산한 거야? 속도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속도라는 개념은 어떻게 써야 되냐? 간 거리, 변위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를 속도라고 얘기를 해. 머릿속에는 계산이 가능한데 말로 표현하려니까 힘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 중학교 때도 배웠고 이미 알고 있어. 얘 누가 더 빨라? B가 빨라. 몇 배 빨라? 5배 빨라. 이것만 알면은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 속도는 얼마나 걸릴까? 얘 속도는 얼마일까? 5초 동안 5m 갔으니까 얘는 1m per second. B는 1초 동안에 5m 갔으니까 5m per second. 누구의 속력이 더 커? B의 속력이 5배 크다. 이걸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